유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린 글도 쓰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천천히 좀 다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장례식 내내 이제 속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좀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 아프다거나 갈 때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갈 수도 있고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갑자기 죽더라도 좀 준비를 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냥 삶의 한 과정으로 잘 겪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좀 불길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미리 생각하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게 삶의 실패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죽음은 사실 실패가 아니고 삶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거를 막연한 공포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한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좀 저답게 잘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드릴 얘기는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명치료라는 게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의 상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이 사기면은 사기라는 뜻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에게 이제 그런 산소 마스크 씌우고 이런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 그게 연명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환자의 의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연명치료죠. 그래서 저는 이 연명치료를 안 하고 싶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 전문가랑 상담을 받고 사인을 받고 확인을 받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그런 걸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꼭 그 의향서를 쓰려고 합니다. 연명치료를 해서 살아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계속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보내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 거고, 어떤 시간적으로도 되게 생업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니까 힘들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을 남은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치료받고 저기 가서 치료받고 호스 뺐다 꼽았다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통제나 케어만 받으면서,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3년 살면 3년 동안 그냥 일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5년 살면 5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냥 죽기 전까지 글 쓰고 영상 만드는 각자의 삶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배운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병에 걸렸고,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거를 환자한테 꼭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노인네 잘 모르는데 괜히 충격받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성인이시니까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돌아가시더라도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말기 환자신데 가족이 그 진통제 맞으면 중독된다, 계속 약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진통제를 몰래 빼시고 침대 아래 숨겨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기암 환자분이신데 정말 힘들게 고통받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현대 의료에 대한 편견을 꼭 버려야 된다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병원과 수술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존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또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자서전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주는 봉사단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신 분을 찾아가서 자서전을 좀 쓸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그 한 권의 책으로 남겨놓는
그러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죽을 때 되면 그런 게 뭐 신경 쓰이겠나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죽음이 좀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한 2, 3개월 남는다거나 1, 2년 남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뭐 몇 개월이라도 더 살려고 치료받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죽음을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조용히 제 방에서 지난 삶을 좀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항상 하던 일처럼 책도 보고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거를 또 글로 쓰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편지도 쓰고 제가 다녔던 학교나 동네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써놓은 글들을 잘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거나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제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 글들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개된 웹하드로 만들면 저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은 산소 저를 위한 묘지를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은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가면 되지만 아이가 있으면 또 사망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호스피스에서는 되게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죽더라도 안 아프게 돌아가시게 하자. 그래서 최대한 마약성 진통제도 처방을 하고 이 암 환자들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진통제나 이런 케어 같은 거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죽고 난 뒤에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임종을 하게 되면 어떤 장례식에 가게 되겠죠. 어떤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고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겠죠. 둘째 날 되면 입관식이라는 걸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신체를 닦고 천으로 잘 싸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가족분들이 죽은 얼굴을 보고 그리고 관에 이렇게 넣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 입관식을 좀 하기 싫더라고요. 원래는 이 입관식의 의미라는 게 가족들이 입관식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또 돌아가셨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린 나이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좀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남은 가족들한테 힘든 경험을 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입관식 때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시체를 처음 보니까 충격을 받고 안 보고 싶어도 그래도 마지막인데 봐야 되지 않겠냐. 안 보면 마지막이라도 안 보면 후회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큰맘 먹고 보러 갔는데 또 보고 나서 충격을 받으신다거나 제가 죽게 되면 제 죽어있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관식을 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이라 좀 후회될 것 같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예 입관식은 비공개로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신적인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재이신 분들 그리고 보신탕 드신 분들 미신이긴 한데 입관식을 보면 안 된다. 입관식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웃긴 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다 보러 갔겠죠. 자식들이 보러 갔는데 작은 외삼촌이 갑자기 기절을 하신 거예요. 입관식 때. 엄청 키도 엄청 크시고 기골도 장대하셔가지고 엄청 튼튼하신 분이 술도 몇 짝씩 드시는 분인데 입관식을 하고 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기절했냐 보니까 보신탕을 드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작은 외삼촌은 하관식이나 입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보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참 그게 미신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입관식을 안 하고 싶었고 다른 분들도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면 발인을 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거를 화장하기도 하고 매장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좀 화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유골은 3분장 뿌리는 걸 3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게 합법이 됐다고 해서 좀 지정된 장소에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죽었는데 세상의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저를 한 장소에 묻어두면 저를 또 보겠다고 제사 지내거나 뭐 이런 날에 가족들이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어디서든지 저를 생각해주면 그걸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한국은 뭐 대부분이 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매장이었고 최근 들어서 엄청 다 화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요새 북유럽은 또 수몬장이 있어서 화장을 하면 연기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물에서 어떻게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 않고 납골당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디지털 웹하드로 저를 기억해 줬으면 뭐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사무제라는 것도 있고 뭐 제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허례허식은 좀 다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뭐 제삿날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았어도 좋겠고 이렇게 허례허식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쓴 글들이랑 영상들로 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과 영상은 뭐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서를 좀 미리 써봤는데 이거는 조금 오글거릴 것 같은데 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 인생에 미련이 생길까봐 이렇게 미리 유서를 남깁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해준 여자친구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을 둬서 고생하신 엄마 아빠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건방진 형을 만나 고생한 동생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는 나쁜 기억은 모두 두고 좋은 기억만 들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니까 부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짧게나마 뒤늦게나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입관식은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죽은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화장을 시켜서 가능한 곳에 뿌려주세요. 남은 자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제, 제사 모두 지내지 말아주시고 어디서든지 마음속으로 저를 추모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떠나가지만 제가 남긴 글과 영상은 영원합니다. 그걸로 저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제 유서를 읽어주셔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오글거리지만 근데 제가 진짜 어디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철학적으로 죽음을 준비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지금의 삶이 좀 지금의 생활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배경이 더 어두워져서 까매져서 우리의 삶이 더 환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죽음을 어떻게 거쳐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돼 뭐가 소중한지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지막을 상상해 보시고 미리 준비도 해보시고 그러면 또 현재의 삶이 한 번 더 뚜렷해지니까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서 내용은 끝내고 물 한번 마시고 마지막 노동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더운데. 이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다 보니까 죽기 전에 현재의 희망과 재미, 행복을 먼저 찾자. 맞아요. 맞습니다. 이 방이 너무 덥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스템 에어컨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갈 수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채팅 쳐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결 낫네요. 맨 처음에는 거의 뇌정지가 와가지고 중간에